아니 펀카라며 BMW인데 공차 중량 2.2톤이 말이 되냐고. 아무리 전기차여도 이게 무슨 더 이상 어떻게 이게 저기 방금 말한 거는 편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i4입니다. 그 i4에서도 고성능 모델이죠. M50. 그냥 M50도 아니고 퍼스트 에디션이에요. 퍼스트 에디션. 또 우리 모트라인 시청자분께서 뽑자마자 바로 속초TV 해주세요 연락을 주셨는데, 속초TV만 하고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차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타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느낀 점도 이제 영상으로 또 이제 시승기를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이 i4 M50 이 아이코닉 사운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물론 뭐 이거를 한스 짐머가 만들었다라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영화 듄에서 나오는 그 진짜 무슨 전기를 사용하는 하늘 날아다니는 전투기에서나 그 출력을 내뿜을 때 나올 것 같은 그런 소리라고 느껴지거든요. 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 소리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제가 지금 한 5일째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제가 지금 5일째 계속 듣고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iX50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포르쉐의 전기차 사운드가 더 낫다, 포르쉐나 RS e-tron GT의 전기차 사운드가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저 RPM 있죠. 저 RPM에서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소리만 나는데, 악셀을 끝까지 밟잖아요. 출력을 완전히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무슨 이상한 하이톤의 소리가 섞이면서, 이게 약간 무슨 저희 또치 감독님 표현으로는 그 전기톱 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표현을 하시던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그 소리로 사람의 공포감을 좀 만들어요. 진짜 엄청난 출력을 내뿜을 때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빨라서 무서워 라는 느낌을 받을 때 딱 걸맞는 그런 소리기는 해요, 처음에. 그런데 이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살짝 좀 듣기에 그 피로감이 쌓이는, 점점 이게 듣기 싫은 소리로 와닿는? 저한테는 내연기관차에서 어떤 배기 사운드가 딱 요런 느낌이었냐면, 벨로스터 N이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탁 타고 운전하면은 막 팝콘 빡빡 터지고 막 뱅 사운드 나오고 변속할 때 좋잖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좀 피로감이 있는 소리거든요. 좀 인위적인 사운드처럼 느껴지거든. 그에 반해서 63AMG 같은 뭐 8기통에서부터 내뿜는 팝콘 사운드나 뱅 사운드는 그냥 오랫동안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와, 오 대박인데 라는 느낌이 딱 들지만, 계속 듣기에는 이 고음에서 나는 그 진짜 무슨 막 쇠톱 돌리는 것 같은 막 그런 소리가 처음에는 좀 무섭고, 좀 이런 가속력이랑 되게 그 싱크가 잘 맞다라고 느끼다가,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조금은 듣기 힘들어지고 좀 질리는, 아무튼 뭐 그런 사운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금까지 들었던 이 전기차의 가상 사운드를 가장 멋들어지게 만든 차는 역시나 타이칸이 아닌가 싶고, BMW 안에서만 따진다면 요 i4보다는 그래도 iX50이 더 좀 중후하면서 뭐 멋있기도 하고 질리지도 않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느끼고, 공차 중량 얘기하면서 이 운동 성능 꼭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에 리뷰했던 iX3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플랫폼을 튜닝해서 만든 전기차죠.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튜닝해서 만든 전기차들이 뭐 어떤 게 있었냐
있냐라고 하면은 뭐 아우디에서는 e-tron SUV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뭐 코나 EV도 있고요. 제네시스에서는 G80 일렉트리파이드가 있고요. BMW에서는 iX3 그리고 지금 요 녀석 i4까지 뭐 이런 녀석들이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전기차를 만든 차량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G80 일렉트리파이드를 타면서 가장 크게 느꼈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그 차들을 전부 다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G80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튜닝해서 전기차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공차 중량이 몇백 킬로가 늘어났는데도 굉장히 준수한, 굉장히 괜찮은 승차감을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런데 BMW의 이 CLAR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들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iX3를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iX3가 승차감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세팅도 굉장히 괜찮았고 여러 가지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전기차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iX3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BMW는 애초에 이 CLAR 플랫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연기관 차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G바디 차량들 알고 계시는 전부 다가 CLAR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데, BMW가 이 CLAR 플랫폼을 만들면서 애초에 전기차로도 만들 수 있게끔 염두에 놓고 플랫폼 개발을 했었다는 거예요. G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기에 내연기관 차를 가지고 만든 전기차들 중에서도 애초에 그 내연기관 플랫폼이 전기차 생산까지 염두하고 만들었던 내연기관 플랫폼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BMW i4나 iX3가 전부 다 그 안에 해당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아까 인트로 때도 보여드렸지만 공차 중량을 2.2톤, 2.3톤에 가까운 이 무거운 공차 중량을 완벽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요런 코너 한두 번만 돌아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정도 속도에서 얘가 지금 2.3톤이란 말이에요. 2.3톤이면은 이런 속도에서 스티어링을 감았을 때 앞바퀴가 힘들어하면서 차가 관성 때문에 앞으로 밀려나가려는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원래 흔히 알고 있던 3시리즈 정도에서 줄 수 있는 M340i 같은 차들이 주는 코너에서의 거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BMW M8 있죠, M8. 물론 M8은 약간 좀 성향이 다른 차기도 하죠. 걔는 좀 GT 성향에 가까운 차기는 한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M8이 그러니까 얘랑 공차 중량이 거의 한 300km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M8도 이 정도 속도에서 훅 잡아 던져 넣으면은 그래도 그 부피감과 무게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코너에서 아무리 차를 막 갖다 집어 던져 넣어도 정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힘들어, 여기가 한계야 라는 거를 일단 이 정도 속도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이 정도 공도 와인딩 하는 거에서는 그냥 어지간한 속도까지도 그냥 계속 더 들어와를 차가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런 공차 중량 2.3톤이라는 수치에는 너무 괴리가 큰 그런 거동을 코너에서 보여주는데, 이게 뭐 전기차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야,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다 그냥 아래 깔리고 BMW처럼 이게 무게중심이 낮고 무게 배분이 좋은, 다들 이런 구성이니까 전기차는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기차가 되더라도 그 벤츠 특유의 고속에서 쫙 가라앉으면서 고속 안정감이 좋고, 대신에 코너에서는 좀 버거운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진짜 전기차가 되고 나서도 아무리 배터리가 이제 아래 깔리니까 모든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무게중심도 낮아지고 무게 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동 성능이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도대체 어떤 트릭을 썼길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BMW가 이 차 뒤쪽에다가 에어스프링을 박은, 이 차 뒤쪽에다가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 이유는 적어도 이것 때문이지 않았나 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차에 에어 서스펜션을 뒤쪽에 사용한다 그러길래 BMW가 무슨 생각이지? i4의 승차감을 좀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 i4의 승차감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컴포트 모드에 놓고 이렇게 고속 항속 주행을 하는 느낌으로는 이거는 사실 에어스프링을 승차감 때문에 넣었다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사실 막 엄청 고급스럽고 안락한 승차감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냥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도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빠져있는 330i 정도, 330i 후륜 엠팩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잔진동도 잔진동대로 다 올라오고, 고속에서 큰 범프를 만나면 큰 범프 구간대로 승차감이 안 좋아요. 막 차 안에서 몸이 들썩들썩 거리고. 그래서 이거 에어스프링을 왜 넣었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차 중량을 가지고도 코너에서 그런 재미있는 느낌을 유지시켰다라는 거는 이건 너무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한 가지 추정도 해볼 수 있는데, 뭐 뒤쪽에 에어스프링이 들어간 거 그냥 단순히 승차감을 이 정도라도 잡기 위해서 넣은 거고, 코너에서의 그런 재미있는 핸들링이나 차량의 거동은 그냥 BMW가 원래 잘하는 그 하체 세팅, 서스펜션의 세팅으로 다 잡아냈다 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결과론적으로 공차 중량 2.3톤이나 되는 이 무거운 차에다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3시리즈, 4시리즈의 그런 진짜 칼 같고 날카롭고 코너에서 정말 기가 막힌 회두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대단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3시리즈 리뷰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BMW 코너링 좋은 것도 알겠고, 뭐 쉐어 드라이빙 플레저도 알겠고, 뭐 날카로운 회두성도 알겠고 다 좋다. 그리고 코너에서 회두성이 좋다는 거는 앞대가리가 코너로 잘 감겨 들어간다라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앞대가리가 잘 감겨 들어간 다음에 뒤쪽 궁뎅이가 또 잘 흘러 들어가 줘야 그 코너에 차가 쏙 빨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3시리즈, 4시리즈들을 타보면 코너에서 차를 딱 감아 넣을 때 앞대가리만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도 같이 잘 딱 방향을 탁 틀어주는 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숏 코너를 탈 때 정말 어마어마한 재미를 만들어주는 요소고, 실제로 레이스에 나가는 차들도 코너에서의 회두성, 코너를 더 잘 감안하게 하기 위해서 직발에서의 손실을 감소하고, 뭐 뒤쪽 바퀴의 얼라이먼트의 뭐 토우 값이나 캠버 값을 조절해서 뒤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팅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덕분에 G바디 3시리즈에 와서 그런 느낌을 얻음과 동시에 어떤 느낌이 동시에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차를 흔들면 엉덩이가 직선에서도 같이 이렇게 털릴라 그러는 이 느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3시리즈 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이건 내 성향은 아니다. 내 성향은 아우디처럼 고속에서 안정감 있는 느낌이 좋지. 나는 그냥 차가 안정적으로 레일에 깔린 듯이 딱 하고 물고 들어가서 빡 하고 자리를 잡아주는 난 그 느낌이 좋지,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까지 뒤가 털릴라 그러는 이 느낌은 너무 싫다 진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 똑같은 느낌이 나요. 이게 아마 영상으로까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는데, 얘 지금 고속에서 스티어링이 딱 들어가면은 칼같이 이렇게 딱 절도 있게 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뒷궁뎅이가 마치 무슨 왼쪽 코너 들어갈 때 딱 방향 틀라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리면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계속 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차 중량과 관련된, 또 이 차의 스포츠성과 관련된, 또 승차감과 관련된 뭐 이런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거는 깔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전혀 없다고 봐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얘보다 공차 중량이 500kg가 더 가벼운 모델 3보다 경쾌합니다.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델 3보다 분명히 더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흡사 진짜 내연기관 3시리즈, 4시리즈의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주는데, 그러면서도 승차감은 모델 3보다 한참을 좋은 거지, 한참을. 왜냐, 그냥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컴포트한 승차감의 느낌이 그냥 3, 4시리즈 정도는 되니까. 그냥 차를 딱 타보면 드는 느낌이 4시리즈, 3시리즈의 그 느낌, 일상 영역에서의 느낌, 스포츠 주행할 때의 느낌, 그 두 가지 느낌을 공차 중량이 늘어났는데도 그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G80 같은 경우에 좋지. 근데 그 G80의 성향이 뭐예요? G80 같은 경우에 제가 극찬을 했던 게, 그 차는 애초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G80은 어디까지나 그냥 그 안락한 승차감을, 공차 중량이 늘어났음에도 안락한 승차감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느냐, 그 포인트 하나만 보면은 되는 거였고, 그 포인트 하나에서 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얘는 단지 컴포트한 느낌만 보라 그러면은 뭐 G80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냥 원래 3시리즈, 4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일상 영역에서 적당히 쫀쫀하고 단단하면서 펀드라이빙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느낌을 지금 공차 중량 2.3톤에 다 구현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 앞에 이거 있죠, 이거? 이 미친 콧구멍만 아니면은, 이건 너무 극찬을 해주고 싶은 차네요. 너무너무. 자, 물론 이제 아쉬운 포인트들도 있기는 하죠.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 관련된 부분이나, 저는 제가 iX50 리뷰를 하면서도 진짜 그 개 욕을 아끼지 않았던 이 iDrive 8 운영체제 ID8, 이 ID8은 여전히 여기 와서도 그냥 막 트레이 같아요. 막 이거 저희가 속초TV 라이브 하면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거 어쩌라고,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저기 테슬라처럼 달릴 때 바퀴라도 좀 굴러가든가. 깜빡이 켜면 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일단 무슨 기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뭐 넣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iX5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아이콘들을 그냥 밖에다가 다 빼놔가지고 이거 뭐 폴더로 뭉쳐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거 앱을 필요한 걸 깔아가지고 쓰라는 거야? 그럼 BMW 샵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뭐가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은 터널 들어가면은 그 대도 안 되는 둠 같은 터널만 보여주고 말이야.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둠이냐 둠? 이 그래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공조장치 컨트롤 개 불편하고. 아니 공조장치 이거 갑자기 보니까 생각났다. 아니 이 차 i4 M50의 제일 비싼 퍼스트 에디션인데 통풍 시트가 또 없어. 아니 왜 자꾸 더 높은 옵션에 통풍을 빼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지금 카본 버킷 시트가 아니잖아. 여기 통풍을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냥 돈 아끼는 거지. 이거는 좀 옵션 구성 좀 이따구로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고, 어쨌든 이제 또 전기차니까 이 회생제동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BMW도 기본적으로는 타력 주행 시에는 아무런 회생제동도 걸리지 않게 하는 세팅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일상 주행 영역에서나 고속도로나 내가 악셀을 쭉 밟아서 어느 정도 속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악셀을 탁 뗐을 때, 그때는 아무런 부하도 걸지 않고 그냥 달리던 힘으로, 관성으로 찰랑찰랑 그냥 타력 주행을 쫙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게 오히려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야 라는 생각을 BMW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벤츠, 아우디, 포르쉐.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을 회생제동을 이제 가장 약하게, 아주 연하게 걸어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일반적으로 가다가 악셀에서 발을 딱 뗐을 때 아주 살짝의 부하가 걸리잖아요. 아주 살짝의 그 기어비 때문에. 현대기아는 이제 그거를 내연기관 차랑 가장 비슷한 타력주행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브랜드인 거고, 물론 현대 같은 경우에 그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뭐 제공하기는 하지만 기본값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무지성으로 강한 회생제동, 타력주행, 야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도 네가 아무리 100km로 그냥 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100km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발모가지로 각도 맞춰가지고 계속 그만큼 밟고 있어. 그래야만 100km 갈 수 있어. 악셀 띄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풀 회생제동, 풀 브레이킹이야. 이게 테슬라의 생각인 거고, 각 브랜드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얘네가 하는 세팅이 저는 가장 많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회생제동을 건 다음에 인증거리,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을 때 전 세계 각국에서 도대체 어떤 베네핏을 어떻게 얻고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치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 주행 가는 거리를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 테슬라나 얘네나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 환경부 인증상에 얘는 고속 상온에서 390 가고 모델 Y는 뭐 한 500 가까이 가는데, 결국에 둘 다 똑같이 그냥 440, 450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한겨울에 히터 틀게 되면은 오히려 얘네가 테슬라보다 더 멀리 가요.
자, 그러면은 실주행 환경에서 둘이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BMW, 아우디, 벤츠, 포르쉐처럼 앞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타력주행 그냥 슬쩍 밟았다가 탁 놓으면 아무 부하도 걸리지 않고, 마치 우리 내연기관 때 달리다가 중립으로 딱 빼면은 슉 하고 가잖아요. 아무 부하도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앞에 차가 있다, 속도를 줄여야 돼, 그러면은 그때 앞차를 인식하고 회생제동을 그때 쫙 걸면서, 왜냐면 내가 어차피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이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회생제동을 풀로 쫙 당겨서 정말 스마트하게 어차피 감속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만 회생제동을 쫙 끌어다가 쓰는, 이게 당연히 운전이 더 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얘도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하더라, 요렇게 여기 B 하면은 얘도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악셀을 그냥 놓는 것만으로도 이런 제동력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팅을 할 수 있지만 보통 뭐 주변에 iX50이나 iX3 뭐 타시는 분들 다 들어보면은 원페달은 아무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효율 차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면 모르겠는데 효율 차이도 안 나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요렇게 지능형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차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또 얼마나 똑똑하게 회생제동으로 그때그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았다 뗐다 하냐, 지가 알아서. 근데 이 i4 M50을 타보고 나서도 여전히 포르쉐 아우디의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여전히 최고고, BMW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도 이제 앞에 차가 있으니까 회생제동으로 자기가 브레이킹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차간 거리가 조금 더 멀리 있을 때부터 회생제동을 부드럽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차가 가까워지고 난 다음부터 브레이킹이 자꾸 들어가니까 괜히 운전하면서 자꾸 쪼는 거지, 앞차 박을까봐. 그래서 회생제동이 개입하기 이전에 내가 자꾸 브레이크에 발을 대게 되는 요런 상황들이 지금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해서 방금은 제가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속도를 쫙 줄여가지고 브레이킹까지 딱 완전 정차까지 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정차가 안 되죠. 결국에 끝에 가서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 라는 포인트가 또 조금 아쉽고, 마지막으로는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킹을 만들어줄 때랑 이제 빠질 때 너무 훅 들어갔다가 훅 빠진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쏠릴 수 있다 라는 그 포인트 때문에 아우디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게 지금 8,000 중반이죠. 8,000 중반.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못생긴 얼굴을 감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8,000만 원 중반에 살만한 차다. 오케이, 여기까지.